워라밸, 일도 삶도 균형 있게. Work-life balance. 요즘 신입들의 우선순위죠.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 워라밸. 조직의 발전? No. 개인의 삶은 뒷전이 아니라고요.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어느 정도 균형은 지켜주는 게 어때요? 주말까지 겐톡으로 일 시키지 말자고요. 주말은 가족과 함께. Z세대가 선호하는 업무 방식을 이해하려면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란 직무를 구성하는 업무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담당자 한 명이 온전히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죠. 기업은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직원을 배치하는데요. 어려운 직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높은 급여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철학 지켜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국내 기업 현장에서 직무는 마치 포스트잇 묶음처럼 되어 있죠. 업무 분장 때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결과 직무를 맡은 사람은 논리적으로 연결성이 부족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담당 직무에 대한 완결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담당자는 업무 결과를 자꾸 상급자에게 검사를 받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연대 책임을 지는 문화, 바로 여기서 생겨난 거죠. 직무 수행의 책임이 여러 사람에게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자는요, 업무 분장을 할 때 어려운 업무를 능력 있고 순종적인 직원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직원 다루기가 좀 쉬우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그 직원의 급여를 올려주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린데 능력 있는 직원이 연봉은 적게 받으면서 어려운 일을 해내고요. 반대로 입사 연도는 빠른데 이 직원이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단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의 반대 개념인 사람 중심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Z세대를 잠깐 들여다볼까요? 그들이 말하는 또 그들이 행하는 업무 태도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사람 중심 인사관리에 가까울까요? 이거 제일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업무를 과제를 거부한다면 아마도 그 직원은 직무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걸 겁니다. Z세대가 말하는 이 계약주의라는 건요, 거래 대상과 또 교환 방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에 맞추어서 자기에게 할당된 업무에만 집중하는 걸 말하죠. 혜수님 어제 혼자 일찍 갔더라? 일찍 가면 안 되나요? 아니 일찍 갈 수 있지. 근데 재한님이랑 성경님이랑 어제 남아서 일하고 있더라고. 그쪽은 프로젝트가 다 안 끝났나 봐요. 왜냐면 제가 맡은 업무는 다 끝났거든요. 혜수님 진짜 당황스럽네. 주위를 딱 둘러보면 아니 팀장님도 남아있고 근데 막 약속했다고 뭐 룰루랄라 나가? 일이 이렇게 많이 막 산적해 있는데? 근데 팀장님이 사무실에 계셔서 못 나가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있어서 그랬구나. 예. 회사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 일이 마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 상식 아니야? 근데 야근 수당을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주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야근 수당. 계약된 권리만큼 저희가 일을 하는 거지만 이제 그거를 오버차지해서 해라라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받는 만큼 일한다? 네, 그렇죠. 근데 회사는 혜수님이 열심히 하면 줄 게 없어. 줄 게 없어. 즐거구나. 요즘 애들은 똑똑하다. 야, 너 어제 늦게까지 야근하는데 밑에 애들은 다 갔더라 집에? 6시 땡 하니까? 6시 땡 하니까 갔다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준 보고서가 그따군 거야? 내가 할 일이 없는데 그거 기다리느라 11시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걔네는 갔다고? 아, 몰랐구나. 나는 그냥 뭐 어제만 그런 줄 알았지. 야, 요즘에도 왜 그러냐? 아니 나 때는 퇴근하기 전에 다 와가지고 막 가셨나? 눈치 보고 묻지 마요. 일 있으면 해야지. 이게 내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 원래 내 일이야. 얘네 일은 아니었지. 하지만 팀이잖아요. 그렇지. 팀이지. 팀이니까 도와줄 수도 있지. 요즘 애들은 우리랑 달라. 뭐 달라요? 똑같이 내일 일이고 내일 일이고 일은 대박 이건 진짜 꼰대다. 꼰대가 아니라 요즘 같은 얘 잡혀가게 생겼네. 댓글 폭발해 봐야 내가 이거 올려야겠다. 유튜브에. 내가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올리지 말고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가 없어 회사에. 너무 쌍막하잖아. 딱 출근하면 쌍막해.
계약주의에 익숙한 Z세대 직원들하고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참고하실 만할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과제를 주는 방법을 개선하는 겁니다. 1단계 Why. 업무를 주시기 전에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시고요. 그 답을 가지고 직원을 만나세요. 업무를 주시면서 이 일의 의미는 이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직원들이 월급 받았는데 회사가 시키면 뭐든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직원들의 호응과 열정을 끌어내기 참 어렵습니다. 2단계 What 그리고 When. 기대하는 결과물이 뭔지 또 언제까지 그 일을 끝내기를 바라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대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애매하게 말해놓고서는 직원들이 만든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꾸짖거나 지적하시면 직원들도 반발을 하게 됩니다. 3단계 How.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직원에게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직원이 물어보면 그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스스로 방법을 정할 수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4단계 위피. 이게 좀 낯선데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업무 수행 담당자에게는 이런 이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기성세대 관점에서는 그 일 시키면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설명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Z세대들은요,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의 열정을 보이기도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피 이걸 챙겨야 되는데 이거는 What's in it for you? 즉, 당신에게 이런 이익이 됩니다 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과제를 주는 것을 넘어서 의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과제 중심 업무 수행 방식은 지시자가 업무를 설계하는 것인데요. 그 바람에 담당자가 주인의식을 발휘하거나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죠. 반면 의제 중심으로 업무 수행을 하면 지시자는 담당자에게 화두를 던져주고 담당자 스스로 업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담당자의 주인의식도 일깨워지죠. 사실 솔직히 얘기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의식 갖게 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사랑하게 만들려면 업무를 프로젝트로 만들고 또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고 그래야 동기부여도 되고 주인의식도 생기는 거죠. 또한 Z세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요,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가 그들의 커리어 또 스펙에게 연결이 된다는 것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Z세대 직원들은 해당 업무를 통해서 나의 업무 스킬이 또 업무 능력이 늘어나는구나, 내 커리어 발전에도 직결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겁니다. 혹시 어떤 관리자들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우리 팀원들은요 원래 주인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제가 반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취미 생활을 즐길 때도 그렇게 소극적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취미 생활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몰두할 텐데요. 취미 생활 자체가 재밌어서 적극성이 발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주인의식을 발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재미를 느낀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는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의제를 주고 직원들이 과제를 정의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요? 2008년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단결했던 대규모 촛불 집회 기억나시나요?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에 항의하느라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비폭력 평화 시위를 했는데 이 촛불 집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명 촛불 소녀라고 불리는 10대 여학생들이 청계광장에 촛불을 들고 모이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대학생도 아닌 중고생들이 움직여서 전국으로 모임이 확산되고 100만 명이 단결하는 큰 일을 이뤄낸 거죠. 당시 중고생들이 지금의 Z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Z세대들에게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이렇게 과제를 준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과제를 수행한 거죠. 이 사례의 교훈은 이겁니다. Z세대는 주어진 의제에 동의하면 스스로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과제를 만들고 수행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높은 수준의 리더십 그리고 충성스러운 팔로워십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계약주의는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Z세대들 이기적이야, 인정 없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업무 방식을 익혀나간다라는 생각으로 계약주의 업무 방식에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